이 세상에 먹을 것도 많고 지식도 넘쳐나는데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불행해지고 이렇게 환경이 오염되고 이렇게 종교와 국가가 대립하고 아주 잔인해졌느냐? 이것은 바로 스피릿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스피릿이 문제가 오게 되면 우리 신경계에 문제가 와요. 감정 조절이 잘 안 됩니다. 분노 조절도 잘 안 되고 또 외로움이나 슬픔과 이런 것을 극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은 돈으로 지식으로 육체적인 건강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 이 신경의 부조화 이런 거로 인해서 신경성 질환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병 중에 80%가 시민성 질환이에요. 이게 너무 심각한 거예요. 신경이 불안해지게 되면 우리 면역력에 문제가 오게 돼요.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지다 보면 여러 가지 병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의학의 발달도 약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환경적인 호르몬에 의해서도 많은 병이 생깁니다. 우리 지식이나 돈이나 권력이 장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생활 습관이 장수를 결정합니다. 생활 습관 자기가 만드는 겁니다. 스피릿이 만듭니다. 스피릿 있는 사람은 생활 습관을 자기가 만듭니다. 스피릿 있는 사람은 행복도 자기가 만듭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불행할 수가 있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희망을 선택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행복을 선택하는 시작입니다. 희망이 없을 때 희망을 선택하는 거다. 희망이 없으니까. 희망은 돈 주고 또 지식이 있어야만이 그 희망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스피릿이 있으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스피릿이 중요한 건. 근데 많은 사람들은 스피릿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스피릿을 우리 한국말로다는 정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정 차려 이렇게 안 합니다. 정신 차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활 습관은 스피릿이 만든다. 스피릿을 갖는다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희망을 선택하지 못했다. 그건 스피릿이 없었던 거예요. 항상 여러 가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항상 근심과 걱정과 분노가 있었다면 감정은 있었지만 스피릿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려라,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과에 가죠. 많은 사람들이 나가보면 무릎이 나쁘죠. 습관입니다. 자기가 일을 잘 관리하는 거 습관을 가져야 돼요. 무릎도 계속 평생 사는 동안에 건강한 무릎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미리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자기가 무릎이 좀 안 좋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 될 때 병원에 가는 거예요. 그냥 조금 안 추면 병원에 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자기 안에 있는 그런 자연 치유력이라든지 면역력이 우리 몸에 충성할 기회를 뺏어버리는 겁니다. 이를 잘 관리하면 치과에 가지 않아도 건강한 일을 가질 수 있습니다. 되게 우리 입에 배짝배짝 침이 말랐을 때 우리 입안에 세균이 많이 커집니다. 아침에 할 때 입이 배짝배짝 마를 때가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입을 벌리고 자서 그렇습니다. 입이 침이 안 나오게 되면 세균이 번식을 합니다. 이빨과 이빨 사이에 음식물이 있으면 밤새도록 그것이 바로 썩어요. 균이 막 생겨서 이제 잇몸에 질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식사하고 자기 전에는 항상 이거를 깨끗이 청소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혀로다가 잇몸을 대서 이렇게 핥아주는 겁니다. 입이 이렇게 마를 때 혀를 자꾸 이렇게 핥아주면 침이 나오죠. 평상시 혀를 갖고 잇몸을 사랑해주세요. 그러면 침이 나오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혀를 움직일 때 우리 뇌가 굉장히 안정감이 생깁니다. 무릎도 자기가 약하다고 느껴지면 무릎 운동을 꾸준히 해줘야 됩니다.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무릎을 폈다 오므렸다 많이 해주시고 관심을 가지고 조금씩 단련해주게 되면 피가 모이게 되고 무릎이 튼튼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의사가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뇌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뇌교육이다. 특별한 게 아니고 뇌를 그렇게 스마트폰 사용하듯이
자기 성장을 위해서, 주의를 위해서 활용을 해라는 거죠. 우리 뇌에 스피릿이 있어요. 그래서 스피릿이라는 말을 브레인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자기 뇌에 스피릿이 있다. 특별한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다 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스피릿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찾아보지도 않고. 스피릿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근데 스피릿은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감정만 사용해요. 그 감정은 잘 느끼죠. 난 슬퍼, 난 외로워, 나는 행복해, 나는 기뻐. 그건 스피릿이 아니에요. 감정인 거예요. 누가 자기에게 칭찬해주고 좋아해주고 뭘 주면 아주 기뻐. 그건 스피릿이 아니에요. 외부의 현상에 의해서는 반응은 그냥 감정이에요. 뭐가 스피릿이냐? 무슨 운동할 때 힘이 들어요. 그리고 또 아프기도 해. 아프니까 안 해. 그건 감정이에요. 아픈데도 내가 해야 되겠다. 아플 때 스트레스가 와요. 이거 스트레스를 자기가 컨트롤하는 건 아파도 이거 해야 좋다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스트레스는 아주 좋은 겁니다. 스트레스가 있을 때 발전합니다. 근데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을 때 발전해요. 컨트롤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스피릿이 있어야 됩니다. 스피릿이 없으면 그냥 그 스트레스에 모든 걸 맡겨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스피릿을 알려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걸 부모가 자식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부모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스피릿은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을까? 나라가 그걸 해주지 않을까? 의사가 해주지 않을까?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벤자민 인성영재 학교를 만든 거예요. 5가지가 없는 학교예요. 학교가 없고 선생님이 교과서가 없고 숙제가 없고 시험이 없어. 얼스빌리제 그런 학교를 이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1년에 그런 과정을 밟으면 스피릿을 알게 됩니다. 그래야지 자기가 생활 습관을 만들 수 있어요. 재산과 명예는 언제든지 없어지기도 하고 그것이 사람을 불행하게도 만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스피릿은 영원한 겁니다. 진짜 자기를 보고 신비하게 느끼는 것이 바로 스피릿입니다. 우리 감정을 그렇게 신비하게 느끼진 않아요. 그래서 감정과 스피릿이 어떤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굉장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켜왔지만 그 스피릿을 모르고 살다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늙은 것이 두렵고 불안하고 죽음이 무서운 겁니다. 스피릿이 살아있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이라는 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눈, 그것은 지식이 아니고 지혜이고 그것은 스피릿이다.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그 잃어버린 인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인성은 배우는 게 아닙니다. 스피릿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이 스피릿이 있는 사람끼리 친구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서로가 존경하고 서로가 사랑할 때 새로운 정신문명 시대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